요즘이라고 하면 이제 봄철일 텐데요. 봄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조한 공기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 등도 이제 많고, 그리고 꽃가루,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은 특히 괴로운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노출되는 피부에 건조기, 그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염증 등이 많이 동반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봄철에는 특히 피부에 괴로움이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학을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야외 활동도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흔한데, 피부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도 조금 증가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사실 예방은 아예 하나도 안 생기게 처음부터 하는 예방이 있고, 그리고 경미하게 있을 때 악화되고 재발하고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예 생기지 않게 발생부터 예방하는 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으나 아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예방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건조기가 있다거나 가려움증이 심하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나타나 있는 경우에 일단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급성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숙지하고 노력한다면 거의 뭐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다 호전될 수 있고, 그리고 악화되고 만성화되고 그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식품 첨가물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식품 첨가물이 알레르기 질환, 특히 뭐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이나 발진을 좀 악화시킨다 라고 매번 경험하시는 그런 환자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금지를 해보고 좋아지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은 사실 수천 수만 종이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일이 다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이 있냐라고 연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품 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했는데, 사실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자 중에는 어떤 특정 식품 첨가물은 많이 먹으면 확실히 가렵고 아토피 피부염, 심지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금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건지 확인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모두 다 금식을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원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도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서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 첨가물이 원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확인이 된 경우는 당연히 좀 회피를 해주시는 것을 권하지만, 현재로서는 인과관계가 그렇게 특별히 밝혀진 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에 그냥 가장 큰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린 소와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 식품 알레르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약한 아토피 피부염은 저희가 별로 식품 알레르기를 걱정하진 않고요. 중등도 이상의 중증 그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약 60%까지도 식품 알레르기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 알레르기 검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쭈루루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 식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거나 혹은 그 식품을 먹으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것이 과연 진짜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등의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 식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유발시험 등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검사 수치가 매우 높으면은 그것과 증상을 연계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논의하셔서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원인을 확인해야 되고 악화 요인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진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알았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급성 염증에 대한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데 국소 스테로이드,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먹는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도 살짝 사용은 하는데, 이런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 혹은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한 이틀 바르고 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염증 치료는 꼭 완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보습 관리, 그리고 이제 악화 요인들을 회피하는 거, 그리고 먼지 맞았으면은 또 샤워 잘하고, 이런 식의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자기 피부 관리를 집중적으로 같이 해주시는 거,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근거 없이 이제 누가 이래서 좋아졌더라 하는 것들에 이제 사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주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이제 아이의 증상도 더 나빠지고, 또 아이 자체를 밝게 가족 모두가 이제 함께 해주시면 악화도 사실 매우 줄어드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